네, 평화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9월 평양 공동 선언이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평가했고 김정은 위원장 역시 최초로 육성으로 비핵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담긴 평양 공동선언문 내용을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방금 좀 보여드린 대로 조선중앙TV가 이제 하루 지나서 시차를 두고 지금 어제 문 대통령이 방문한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번 회담은 이전에 2000년과 2007년에 비교해서 굉장히 속전속결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또 평양 공동선언도 역시나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두 교수님의 오늘 나오게 된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평가부터 좀 듣고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양 교수님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 임하는 데서 우리 정부의 슬로건이 할까요? 예. 한반도의 평화, 새로운 미래 이랬죠. 예. 그렇다면 평화, 새로운 미래의 이정표를 새기는데 한 발 다가간 네. 정상회담의 결과가 나왔다. 다시 말해서 남북관계, 비핵화, 또 그리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화나 실력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조치들이 예. 상당히 포함됐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의미 있는 결과다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가 흔히 점수를 매길 때 A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래 되고 A 플러스가 될 것인가 B가 될 것인가. 이것은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쉽게 말해서 남북 정상 간의 비핵화 방안에 대한 합의 이 분야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예. 그에 따라 가지고 조금 점수는 유동성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양 교수님께서는 A를 주셨어요. 우리 박 교수님은 동의하십니까? 점수를 주기에는 조금 확인해야 할 부분이 네. 양 교수님 말씀대로 저는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남북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들의 최대치를 담은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 담았다.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 담았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일면 좀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도 안에 담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결국 북한 비핵화가 핵심적인 건데 비핵화가 진전이 돼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접근을 한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결국 핵심은 비핵화 문제인데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앞서서는 이제 조선중앙TV에서 어제 그런 일정들을 보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의 모습도 보였고 방금 전에는 조명균 장관이 또 김영남 저희 위원장과 만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수행으로 간 그 조명균 장관을 비롯한 뭐 김현미 장관도 있었고요. 예.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는 모습을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그 동선을 순차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조선중앙TV에서 하루 시차를 두고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해야 될까요? 북한 측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빨리 지금 움직이고 있다. 빨리 하는 편이죠. 예, 빨리 하는 예. 편이죠. 딴 때보다 훨씬 빨리 하는 편이고 뭐 우리는 당연히 지금 실시간 우리도 조금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만 예. 거의 생방송에 준하게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상당히 좀 공을 들이고 있다. 예. 그렇죠? 예. 먼저 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여쭤보자면 예. 이제 어제 있던 일정을 지금도 이렇게 좀 상세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루어졌던 어떤 합의 발표 내용도 어느 정도 이제 비핵화에 대한 부분 역시 좀 상세하게 내일 정도가 되면 북한 측에도 좀 보도가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보통 이제 북한에서 이런 이 남북 관계 또 특히 정상 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문재인 대통령과 기자들 앞에서 밝혔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것을 마냥 미루면 오히려 오해를 생기기 때문에 아마 내일 아침에 노동신문 정판을 해서라도 1면부터 한 서너 면 정도 완전히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예. 과거에 비해 가지고 이런 남북 정상회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신속하고 빠르게 전달하고 있다. 이것은 뭐냐 하니까 평양 시민들과 북한 주민들 함께 하겠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예. 그 4월 27일 4.27 판문점 선언에 준해서 생각해 본다면 네. 양 교수님 말씀대로 아마 내일쯤 노동신문에 이번 9월달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전문을 실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4.27 공동선언 상당히 뭐 담을 수 있는 최저의 것이 담겼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이제 비핵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짚어보고 싶은데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아래 연구 폐기 이 부분이 의미하는 건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이 지금 정확히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 나온 거는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참관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비핵화의 원칙으로 말하는 검증인지 아니면 지난번 그 풍계리에서 보여준 것처럼 일종의 좀 거리를 두고 보고 있는 참관인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아까 그 평가를 유보한 것이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벌써 보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일종의 검증이라는 핵사찰에 식으로 합의했다고 얘기를 미리 해버렸어요. 했죠. 예, 그렇게 해서 근데 제가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검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폐기 조치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폐기의 모든 과정을 따라가는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예. 저는 정말 의미 있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태까지 예. 북한이 했던 것 중에 정말 그 비핵화의 원칙과 비핵화의 그런 규범에 따라서 하는 거의 첫 조치가 될 것이고요. 뭐 이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북미 간의 뭐 대화가 재개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 표현을 참관이라고 한 표현에 대해서 그렇죠. 나중에 정부에서 또 이 좀 워딩을 확인을- 가지고도 또 미국과 북한 측의 해석이 다르게 나온다면 뭐 저는 정부에서 금세 확인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질문을 좀 해서 이 참관이라는 것이 이전에 그 말씀드린 풍계리의 그런 식의 참관인지 아니면 검증에 준한 것인지는 아마 우리 정부에서 금세 해석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관련해 가지고 완전 예. 이렇게 그 참관, 검증 물론 이제 이에 대해서 용어의 뜻이 확실하면 좋겠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이라든지 또 지금 이제 미사일 발사대 이것은 거의 육안으로 다 볼 수 있는 대목들 아니겠습니까? 뭐 지하에 아주 숨겨진 것도 아니고 육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관, 검증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저는 그걸 보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상당히 지난 그 풍계리 핵실험자의 해체 폭파 이 부분 또 그리고 지금 엔진 시험장 동창리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혼자 자기들이 했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검증도 안 하고 이 비판을 아마 이 수용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맹지적으로 한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이것은 결국은 앞으로 이런 그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있어가지고 예. 사찰 검증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냐 저는 예.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정의용 실장이 지금 평양에서 한 내용을 보면 지금 양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도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전에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문가들의 참관이라고 했는데 뭐 여전히 그건 과정상에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온전하게 그렇게 참관 이상의 그런 어떤 검증이 포함된 형태로 있다면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두 번째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두 번째 내용도 보면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서 상응 조치를 취하면 이런 전제 조건이 전제 있더라고요. 조건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영변 핵 원자로의 폐기 같은 것은 북한이 좀 선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치이지 않을까. 정의용 실장이 지난번 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와서 한 얘기에도 이번에는 비핵화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실천 조항에 대해서 실천 조치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겠다 해갖고 예. 그런 조치들이 좀 선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는데 이게 지금 상응 조치를 취하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서 미국의 입장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조금 우리가 기다려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양 교수님께서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상응 조치를 취하면이라는 부분. 예. 근데 우리가 보통 협상을 한다 하면 이 국가 관계에서 불신의 관계 있고 또 이 불신의 관계를 신뢰의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대화이고 또 대화에서 가지고 동시에 행동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 가지고 남북 간의 경제 협력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일자리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있잖아요. 예. 그때 우리가 남북 경제 협력하는데도 우리가 보면 뭐냐면 상응 조치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은 진전시킨다면은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똑같은 부분이죠. 지금 북미 간에도 불신관계 상태에서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뭔가 이 6.12 서로 합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상응 조치, 다시 말해서 이 종전선언 합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온다면은 미국이 원하는 그 이상으로 추가적인 조치도 해줄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여기에서 지금은 이제 이 영변 핵단지 이것은 뭡니까? 우리 쉽게 말해가지고 현재 핵이잖아요, 그죠?
핵의 상징성은 두 가지입니다. 예. 영변에 있는 핵단지와 산업동에 평양 인근의 산업동에 있는 미사일 공장이잖아요. 이 두 시설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이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폐기를 하겠다. 그것도 폐쇄 동결이 아니고 폐기를 하겠다. 이것은 상당 부분 이건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아니면 어렵단 말입니다. 예.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북한이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차후에 뭐 미국의 조치를 기다리겠다. 이것도 뭐 북한 입장에서 굴복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다면은 이런 단서 조건 이것은 협상의 개념에서 북한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어쨌든 북한에서는 대화의 제스처를 취했고 이제 미국의 반응도 중요한 상황인데 그렇죠. 또 미국 언론의 반응을 보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빠졌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혹시 저희가 이제 합의문에 발표되진 않았지만 혹시 구두로 두 정상이 따로 합의한 내용도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정의용 실장이 몇 시간 전에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비핵화의 이 조치 외에도 많은 부분이 논의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유엔에 가서 그 한미 정상회담을 하니까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부분을 좀 전달을 하겠죠. 예. 다만 미국 여론과 언론을 말씀하셨는데 미국 언론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렇죠. 의구심을 갖고 있고 늘 말하는 것이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라.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행동으로 보이는 조치들이 좀 나왔거든요. 예. 근데 말씀하신 뭔가 논의가 밝혀는 안 됐지만 뭔가 더 있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시 구두로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얼마만큼 그것을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도 정의용 실장이 또 미국을 방문해서 좀 관련 내용을 좀 설명을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20일 날 이제 평양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온다 하면은 예. 지금 23일부터 곧장 지금 이제 이 뉴욕을 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사이에 중에. 정영 실장이 갈 수 있을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건 예. 모르겠습니다만 가면 좋겠죠. 어떻든 간에 지금은 이제 이 한미 간에 충분하게 비핵화에 대해 조율을 했고 예. 예. 또 조율을 연장선에서 이렇게 이 9월 평양 선언이 났고 또 평양 선언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곧장 그렇게 시간적 타이밍 여유 수가 없이 지금 올렸잖아요. 예. 지금 문제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 우리가 조금 그 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과 예. 또 지금 이제 9.19 이게 저 성명에 선언에 나온 부분 여기에 대해서 좀 볼 때 이미 뭡니까? 남과 북의 정상은 비핵화 방법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합의서 안에 내용은 지금 이제 비핵화 관해서는 두 가지 항목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 항목 외에 구체적인 실천적 조치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일종의 핵신고를 할까요? 이런 부분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갈 이런 예.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빠르게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한다 하면은 북미 대화 보고 더 나아가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어쨌든 상응 조치를 취하면이라는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비핵화 조치가 진전되기 위해선 북한이 원하는 것도 분명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해줘야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아까 얘기했던 핵사찰에 합의했다는 얘기가 트럼프 그 트위터 얘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미국 내 주화의 어떤 매파들, 강경파들의 어떤 북한에 대한 그 무작정의 불신 이런 걸 좀 누그러뜨리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고 결과적으로 그 뭐 북한이 원하는 걸 해주려면 그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강경파의 어떤 간극이 좁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될까 트럼프 보세요? 대통령의 입장을 우리가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하는 얘기들은 상당 부분 정치적인 목적과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를 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전략이 되고요. 있다는 얘기죠. 전략이 있다는 얘기죠. 뭐 늘 너무나도 많은 예가 있어서 뭐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 가장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로 한국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을 아마 작년에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삼성이 공장 이전을 뭐 그 미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마치 했다라는 식으로 땡큐 삼성 해갖고 하는 식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미국의 그 뭐랄까 북한의 그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유인하고 그것을 지금 이끄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특히 11월 선거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뭐 의미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참관이라는 것을 마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는 아주 명확한 검증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화술이고 어떻게 보면 협상의 전술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 조선중앙TV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어제 있었던 예. 목란관에서의 환영 만찬 마지막 예. 일정이었죠. 문 대통령 부부와 김 위원장 부부의 목란관 환영 만찬 참석 그 장면을 저희가 지금 예. 보내드리고 있는 거를 저희가 다시 받아서 네, 보여드리고 있는 보여드리고 상황입니다. 있습니다. 예. 일단 두 정상 그리고 영부인의 모습이 보였고 공식 수행원들의 모습. 지금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건배사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제 화면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일단 뭐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전에 뭐 아버지라든가 할아버지, 그 김정일 위원장 때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 전 대통령을 맞이했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어떻게 좀 눈에 띄셨었어요? 뭐 어제? 아주 매우 다르죠. 양문진 교수님 훨씬 잘 아시겠지만 네. 싱가포르에서부터 보여준 모습, 아니 그 전에 4.27 그 판문점에서 보여준 모습부터는 전혀 그 이른바 북한의 그 수령과 백두혈통이라는 그런 우리 기존의 이미지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접촉은 많이 할수록 좋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는 결국 북한을 보통 국가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해서 남북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갖고 온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이 대외의 관계를 더 많이 갖고 예. 또 이른바 이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국제 규범에 맞춘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여준 모습 중에는 이미 뭐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노동당 청사에서 그런 어떤 계속 회의를 진행한다든지 그런 네. 모습들은 일반 국가에서 보는 모습들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그 최고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저런 식으로 나타나서 계속 얘기하고 오늘 저 공동 발표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은 흔하게 이제 볼 수 있는 모습들이라서 예. 저런 것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양 교수님께서 뭐 북한을 쭉 지켜봐 오시기 때문에 2000년도, 2007년 이전의 정권에,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정권과는 다르게 김정은 정권의 어떤 차별성을 좀 부각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일환 같기도 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걸 좀 느끼셨어요, 이번에 어제 그 모습 보시면서? 이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뭡니까? 그 실제적이면서 실용적인 실제와 실용. 해당 예. 스타일이다. 다시 말해서 오르단 끝자토록 이렇게 하지 않고 예. 핵심적인 부분 사전에 참모들 간에 또는 특사간에 다 하고 나서 예. 정상 간에는 핵심 부분만 확인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간을 아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속전속결의 개념도 그런 개념인가 그렇죠. 보시는 거죠? 속전속결의 개념도 예. 있겠지만도 양 정상 간에 신뢰가 없으면 그건 쉽지 않지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 지금 이제 또 아마 나이가 조금 어리다 예. 이런 또 있겠지만도 상대방에 대한 상당히 편하게 해주는 예. 그런 측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일례로 우리가 어제 지금 이제 이 순환공항에서 이 백화원 영빈관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따로 차를 가다가 어느 지점에 가가지고 지금 이제 오픈카 갈아타가 거기에서 뭡니까? 또 이 시민들과 악수하고 꽃다발박 행정을 정말 그때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주인공이 아니고 예. 뒤에서 그냥 박수를 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흔들고 평양 시민들을 다가가가지고 이 간접적인 의사소통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뭡니까? 북한에서 가지고 주민들은 자기 지도자가 무오류 최고라고 이러는데 자기들 뒤에서 이런 계속 뭡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이 상당히 있었겠죠.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과거에도 물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난다만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이 북한의 총정치국장 존 맥록 총정치국장이 미국에 가가지고 클린턴 대통령을 만났죠. 예. 그때도 아마 클린턴 대통령이 해가지고 이 각하라는 표현을 저는 한 걸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4.1 대장이 대통령 각하라는 표현했죠. 예. 이 부분은 뭡니까? 직접 최고 지도자가 옆에 두고 각하를 표현, 이것은 뭡니까? 북한군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하나만 더 지적한다면은 이 예포, 우리가 지금 이제 남북 관계는 국가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난 특수 관계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예. 예포 21발 이것은 뭡니까? 국빈급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예우하겠다는 그 표시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기 개항과 국가 연주를 안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래도 남북 간에 서로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것을 무시는 하지 않되 음. 그러나 최후를 예우하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적어도 세 번째 만남의 과정에서 상당히 신뢰, 정이 통한 것이 아니겠냐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면모, 또 북한 정상으로서 새로운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예.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에 좀 눈길을 끌었던 것이 김 위원장 한국을 빠른 시일 내에 방문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는 방문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언제쯤으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상황을 보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상당히 이른 시일 내라는 게 진짜 올해 내에도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까 문 대통령 발표에 빠른 시일이라는 것이 올해 아니다. 아니다라고 그 못을 박았으니까 어느 정도 양국 정상 간에는 지금 공감이 돼 있고 예. 뭐 대충 어느 정도에 올 것이다라는 것도 얘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혹시 10월에 북측 예술단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 동행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뭐 그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맞아져야 되겠죠. 일단은 말씀 계속 나누는 북한 비핵화의 문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니까 1차적으로는 북미 간에 다시 비핵화의 대화가 좀 진전이 되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좀 돌파구가 이루어진다면 훨씬 가뿐한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오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조금 더 시간과 어떤 부담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다만 뭐 약속을 한 거니까 올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뭐 동의하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결단. 예, 왜 그러냐면 북한의 예를 들어 군부라든지 이 호위사령부, 이 체제와 존엄을 중시하는 북한 체제 특성상 서울 지금 상당히 뭡니까? 이 서울은 다양한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이제 시시각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불신, 비판 이것도 다 김정은 위원도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내 서울 방문하겠다. 이것은 결단을 봐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물론 이 중국도 갔다 오고 또 지금 싱가포르 갔다 왔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국제사회에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서울을 찍고 다른 데 갈 수는 쉽지 않다. 막 그런 또 하나의 판단이 있었겠죠. 예. 또 하나 더 추가한다 하면은 여기에서 서울 방문하는 뒤에 차후에 워싱턴까지 갈 수 있다는 예고하는 대목도 있어요. 예. 이제 그렇게 보고 그다음 지금 이제 시점이 언제쯤 되느냐. 물론 예.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종전선 이런 부가 모든 관련해가지고 10월 중이라 볼 수 있고 그런데 너무 추우면은 관람 같은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너무 춥지 않는 시기에 가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뭐 제 생각에 올해 아니라면. 적어도 11월 이내 11월 그러면 정도. 10월 중으로 올 가능성이 좀 많은데 예. 그러나 얼마나 준비하는데 좀 기간이 필요하겠어요? 그럼 다 감안했을 때 저는 12월은 아닐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이전 뭐 앞선 선대의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는 좀 달라진 김정은 정권의 어떤 차별성을 저희가 좀 그 여쭤봤었는데 그렇다면 서울에 오게 되면 조선중앙 TV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북한보다는 훨씬 더 발전돼 있는 서울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좀 뭔가 이렇게 편집되거나 아마도 뭐 좀 정제가 될까요? 어떻게 좀 그 부분을 보세요? 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뭐 사실 북한 주민들도 이 남한 한국이 잘 산다라는 것은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태여 뭐 아주 민감한 부분을 빼고는 그리고 어쨌든 북한에 방영되는 것은 시차를 두고 또 편집해서 가는 거고요. 다만 아까 양 교수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이 북한을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 최고 존엄이 한국으로 온다. 그것은 거의 상상을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아버지, 할아버지 때 특히 김정일 위원장 때는 몇 번 초청을 했지만 뭐 사실상 초청을 하면서도 이게 불가능할 것이다라고들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가능성 있게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온다면은 북한 지도자로서 국제사회에 확실한 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싱가포르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었고 예.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을 왔다가 워싱턴을 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북한이 행보를 보인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남북한이 좀 가까워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 이것도 뭔가 북한의 의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의 방법론을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한국과 계속 남한과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북한 그 대외적으로도 우리 이렇게 친밀하게 잘 지내고 이전과는 다르게 형식적이지 않다.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뭐 애를 쓰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뭐 당연히 보세요? 북한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역으로 저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남북 간의 평화 공존이라는 큰 그림도 있지만 결국 북한과의 이런 잦은 접촉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북한을 보통 국가화 한다라는 거.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갖고 오는 어떤 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 과정을 통해서 북한이 핵의 필요성을 점점 덜 느끼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어쨌든 지난 70년간의 남북한의 체제 경쟁 때문에 북한은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또 북한은 굉장히 독특한 체제를 지금 구축을 해왔는데 이것이 네. 한국과의 접촉면을 넓혀감으로써 또 국제사회에 접촉을 함으로써 점점 북한이 말하는 그 자유주의 사상 그 풍조들이 들어가는 게 좀 뭐 북한으로서는 불편할 수 하겠지만 그런 식의 확장이 이뤄진다면 저는 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또 오늘 사실 그 정상회담에서 다뤄졌던 이야기 중에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 중 하나가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합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좀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대목을 가장 좀 눈여겨보셨는지. 그래서 이제 이번 이 평양 이 정상선언의 가장 핵심이 예. 남북 관계에 있어가지고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 아니겠냐. 예. 여기에 대해서 이미 이 남북 장성급 또 그리고 군사 실무회담에서 여러 논의했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예, 잠시만요. 지금 교수님, 민영찬 잠시만요.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는데요. 네. 현장 함께 보시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가보겠습니다. 둘째 날 오후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9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선언에는 크게 한반도의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분야 합의가 담겨 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선언을 통해 1953년부터 지금까지 65년간 이어져 온 한반도 정전 상태를 넘어 실질적 종전을 선언하고 그를 통해 조성된 평화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으로 가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영변 핵시설 폐기 의지를 밝힘으로써 북한 핵 불능화의 실천적 단계로 돌입했으며 군사적 긴장 완화에서는 실질적 불가침의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 공동 번영으로 가는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기 위한 실천적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녁 일정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일 경기장 대집단체조 예술공연에서 대통령께서 북측 참석자 15만 명을 향한 인사 말씀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1, 2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생중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남북 정상들이 추가 회담을 했을 때 남측에서는 서훈 국정원장, 북측에서는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배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상이고요. 아까 김의겸 대변인께서 내일 대통령의 백두산 일정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백두산 일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 일정을 두고 북측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백두산에 가시면 내일 삼지연공항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귀환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브리핑은 이걸로 마치고요.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그 전에 그 정상회담 배석자가 있는 사진은 인터넷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사와 이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뉴스핌 기자 일어나 계시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핌 최송무 기자입니다. 이번 공동선언문에 보면 이제까지 미국이 요구했던 북한의 핵 무기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는 없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을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용 실장께서 그 합의문 이외에 많은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북한이 미국에 전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저희들도 받은 정보는 정의용 실장님의 백브리핑밖에 없습니다. 일단 잘 아시다시피 UN 정상회담에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될 거고요. 공개된 이야기도 물론 있겠지만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도 또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중간에 제가 안 보이는데요. 예. 저 뒤쪽에 가운데 손 들으신. 네, 안녕하세요. 저 이뉴스데이의 오보금 기자라고 합니다. 일정에 과학기술전당 참관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경제인분들도 참석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경제인분들이 참석하신다면 남북 경협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가셔서 어떤 것들을 보게 되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과학기술 전당에 가시는 일정이 뭐 취소됐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어느 분이 그 영접을 하시는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 분야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 발전을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참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경협과 관련된 얘기들이 오고 가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질문은 외신에서 받겠습니다. 로이터 신현희 기자 질문해 주세요. 네, 로이터 신현인데요. 아까 앞서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하자면 오늘 발표문에는 없더라도 이제 두 정상 간의 어떤 신고나 검증을 포함한 그런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를 했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봐도 될지가 궁금하고요. 또 다른 한 질문은 이제 오늘 선언에서 철도와 또 도로 착공식을 올해 안에 열기로 했고 또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도 좀 우선적으로 이제 여건 뭐 제재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좀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보면 비핵화 논의보다 조금 더 너무 빠르게 진전이 된다 이런 우려와 관측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내용과 배경에 대해서 더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남북관계의 발전이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미국 측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오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뉴스원의 조소영 기자 질문해 주세요. 네, 소영님 뉴스원의 조소영 기자입니다. 좀 이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정의용 실장님의 미국행이 좀 결정이 돼 있는지랑 그리고 한미 정상 간 뭐 전화 통화나 이런 게 좀 예정돼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내일쯤 도착하시면 대통령께서는 잠시 서울에 머무르시다가
23일부터 바로 미국에 가시고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아마 25일 맞죠? 25일 만나시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는 시점이 지금 매우 촉박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일정을 가질지는 사실은 아직 뭐 확인이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시게 되면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 있었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YTN 신호 기자 질문해 주세요. 네. 예, 저 YTN의 신호입니다.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먼저 이제 오늘 공동 선언문에서 발표된 그 검증의 수준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발표가 끝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뭐 만족한다는 그 뜻으로 받아들여질 그런 내용을 이제 트위터로 올렸거든요. 사전에 미국과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있었는지, 그 동창리 시설 검증 수준에 대한 공감이 있었는지 그거 질문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남북 정상이 함께 백두산을 오른다는 그 행사의 의미에 대해서 수석님께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검증과 사찰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뭐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가 개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떻게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미국 측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오고 있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향후 우리 미국 정부와 또 여러 가지 라인을 통해서 이 안들에 대한 고민들을 더욱더 깊숙이 해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백두산을 두 정상이 올라가는 의미는 저도 사실은 백두산을 못 가는 입장입니다만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영산이고 가장 또 상징적인 산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을 통하지 않고 우리 땅을 밟고 천지에 오르고 싶다, 백두산에 오르고 싶다는 그런 말씀들을 해오셨고요. 북측에서 아마 이러한 바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한을 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파이낸셜 뉴스 조은효 기자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뉴스 조은효입니다.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이 서울에서 종전 선언 추진을 상정한 것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그간 북미 대화 촉진을 위해서는 북한이 미래 핵뿐만 아니라 현재 핵도 폐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공동선언문을 보면은 핵과 핵물질 ICBM에 대한 명시적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있는데,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김 위원장 서울 방문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것이냐 부분은 아무것도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서울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남북관계 또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 환경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김 위원장 서울 북미 대화에서 미래핵이나 이 미래핵은 사실은 얘기가 있었지만 현재 핵물질, 그다음에 핵무기 폐기 등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영변 핵시설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북한의 가장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핵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는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어떤 신규 핵물질을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핵 무기를 개발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핵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북미 간의 대화의 진척에 따라서 달려있다, 또 상황이 달라질 거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질문을 받고요. 지명하시겠어요? 아까 블룸버그 이유경 기자께서 질문 신청하셨는데. 예.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혹시 김정희 위원장이 뉴욕 다음 주 그 UN 총회 계기로 뉴욕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영변 이외에 핵 시설이 북한이 어떤 것 갖고 있는지 좀 파악하신 게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여러분하고 같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유엔을 방문을 할 것인지 여부는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부분도 영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다른 구체적인 핵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는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답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우리 정의용 실장님이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맥락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두 분이 함께 백두산에 오른다는 것은 7천만이 함께 간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DTP에서 이루어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평양 정상회담 관련 중간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아마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문 대통령의 백두산 방문인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또 집단 체조에서 평양 시민 15만 명을 대상으로 연설을 한다고 하네요. 상당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죠. 예.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이 이런 정상회담 기간에 평양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기회가 네. 그렇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지 않지요. 그런 측면에서 비록 집단 체조, 이 빛나는 조국이란 이런 집단 체조의 이런 관람객이 하더라도 이 우리 대통령이 직접 거기 가서 한 몇 분 동안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남북 관계, 화해 협력, 더 이상 한반도에 있어 가지고 전쟁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양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것은 상당 부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어찌 보면 역사적 사건이다 생각하고 여기에서 아마 이 문재인 대통령도 그 연설 내용에서 어쩌면은 지난해 신베를린 선언 이상의 의미를 가진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눈여겨볼 부분이 24일에 한미 정상이 예.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북미 간 대화도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를 거의 저희가 이제 좀 단언을 해서 좀 추측을 해볼 수도 있는 한국 걸까요? 정부의 가장 큰 목표가 돼야죠. 예. 지금 거의 연이어서 우리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정의용 실장이 아까 오후에 다시 밝힌 것처럼 지금 그 합의문에 나온 것 외에 충분히 심도 있는 대화를 우리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했다. 이제 예. 비핵화 관련된 말입니다. 예. 그런 대화를 했다라고 밝혔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문 대통령이 만나서 충분히 전달을 하고 비핵화의 동력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어떤 그 시도는 필요하죠. 다만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굉장히 강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네. 교착 상태에 이뤘고요.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북한이 구두로는 말로는 많은 약속을 했는데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문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랑 회담을 하면서 들었던 것들을 전달을 하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행동과 연결돼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신뢰성 있게 전달할 것인지 그것이 하나의 관건이다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 관련 내용이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